参访、参观，这些活动也很重要。而在这个云游参访的过程中，他们很可能了解了中国当地的风俗习惯、中国的语言文字、中国的文学，乃至于其他方面的一些风俗习惯等等。这也应该说是对他们增长知识、开拓视野，并推动我们这个朝鲜半岛和我们这个中国的这个交往，应该是起了很大的作用。 그렇다면 왕자의 신분으로 유학길에 올라 보살의 지위에 오른 김교각 스님, 그는 누구일까? 구화산 최초의 사찰인 화성사. 8세기 초 김교각 스님이 세웠다는 이곳은 역사 문물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곳에는 명나라 황제가 구화산 스님들에게 하사한 교지를 비롯해 많은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김교각 스님이 신라에서 당으로 건너올 때 데리고 왔다는 삽살개의 형상도 남아있다. 金角蕨从韩国到中国呢，来的时候呢，没有带别的其他的什么，随身带了一个白色的灵犬到中国。据记载上呢，还带来稻种和茶种子。 김교각 스님의 유품으로는 유일하게 신발이 전시되어 있다. 언뜻 보기에도 엄청나게 커 보이는 집신 한 켤레. 길이만도 40cm에 이르러 그가 기골이 장대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구화산 정상의 고배경대, 김교각 스님이 수도 기간 대부분을 보낸 곳이다. 후대 사람들은 이곳에 사찰을 세워 그의 뜻을 기리고 있다. 이곳엔 김교각 스님이 수도할 당시 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있다. 당시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150cm였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크기다. 실제 기록에 따르면 김교각 스님은 7척의 키에 장정 10명을 상대할 만큼 장사였다고 한다.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좋았다는 김교각. 그가 신라 왕자였다면 그는 구체적으로 누구였을까? 그는 어느 왕의 아들이었을까?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 김교각의 출생연대를 추정해보자. 김교각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은 사서마다 엇갈리고 있다. 화성사기와 송고숭전에서도 김교각의 입적 시기를 달리 기록하고 있다. 那么根据这个历史的记载呢，对于金地藏来中国的时间，以及他最后去世的时间等等的，有各种各样不同的说法。那么大家一般认为，可能这个还是《化生四记》里面，这个闭关清所记述的时间可能最可信一点。 因为他是那个时候的人嘛，啊，跟金地藏差不多时候的人嘛，那恐怕还是可以信的。 화성사기의 기록을 따른다면 김교각은 696년생. 그러나 우리나라엔 그에 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다만 출생 시기로 유추해보면 그가 성덕왕의 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 학자들은 추정한다. 성덕왕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다. 삼국사기는 성덕왕의 아들 중 장자 김수충이 중국에 유학을 다녀왔다고 기록한다. 그가 최초로 중국 유학을 갔을 때가 성덕왕 13년인 서기 715년. 그러나 김수충이 당나라로 유학 간 이듬해 신라에서는 태자 책봉이 있었다. 김수충의 동생인 중경이 태자로 책봉된 것이다. 김수충이 태자 책봉에서 밀려난 데다 어머니마저 궁궐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는 신라 왕실에서 그가 설 자리가 없음을 의미했다. 后来呢，由于我们查这个新罗本纪里面，他的这个母亲呢被贬了，
被父王所贬了。后来呢，这个金寿忠啊，就不见其下落了，在这个新罗本纪里面，这个就看不到这个名字了，看不到这个名字，所以我们推测，如果是说他是新罗王子的话，圣地藏呢是王子的话，可能是金寿忠。 어머니와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인 상황에서 고민했던 김수충. 그는 떠나기로 결심한다. 당나라 유학길에 접한 불교 경전과 사상들이 마음 깊이 와닿았기 때문이었다. 왕실의 정치적인 암투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은 수행의 길이었다. 중국엔 4대 불교 성지가 있습니다. 모두 한 명씩의 보살들이 모셔져 있는 곳인데요. 산서성 오대산엔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성 아미산엔 실천의 상징인 보현보살이 받들어지고 있고요. 절강성 보타산엔 자비의 상징인 관음보살이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김교각 스님이 머물렀던 안휘성 구화산엔 구원의 상징인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당시 승려 김교각은 신라 왕자 신분이긴 했지만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언어와 낯선 문화의 벽을 뛰어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적응 자체도 쉽지 않은데 김교각은 어떻게 이런 한계를 딛고 지장보살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신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백길은 두 갈래가 있었다. 신라를 떠난 김교각은 양자강 하구를 통해 구화산 쪽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자강 하구에 위치한 안휘성 무호시. 이곳에도 김교각이 머물렀던 흔적이 남아있다. 광제사가 그중 한 곳이다. 作为他修行的这个基地，那么在这之前，他在这个浙江省、安徽省、江苏省都留下了一些这个足迹。那么到现在呢，我们这几个省啊，还可以找到好多地方叫小九华，那都是传说，都是地藏王菩萨曾经在那里短期待过。你比如说南京就有一个小九华，浙江省也有，这个我们安徽的芜湖有个广济寺有小九华。 一直到我们山下的南宁县，都有这个金乔觉留下的足迹。 이상적인 수행처를 찾아 떠돈 지 10년 만에 그는 신비에 쌓인 구화산을 발견하게 된다. 당시만 해도 구화산은 인적이 드문 깊은 산이었다. 그가 구화산 최초의 정착민이 된 것이다. 김교각 스님이 터를 잡고 수행처로 삼은 곳은 구화산 정상의 한 동굴. 지장 스님이 수도한 옛 동굴이라고 해서 지장고동이라 불리는 곳이다. 그의 험난한 수행이 시작됐다.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의 작은 동굴. 이곳에서